서울 강남의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백색 대저택은 멀리서 보면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궁전 같았다. 넓은 정원과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이 집은 한국 최고의 사업가 중 한 명인 강태준의 소유였다. 그는 쇠퇴하는 기업들을 인수하여 다시 일으키는 능력으로 유명했지만 그의 진짜 재능은 법적 허점을 찾아내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었다. 강태준에게 인생은 체스게임과 같았고 모든 것은 제어와 전략의 문제였다. 심지어 그의 3살 된 딸 강미라까지도. 미라야 등 똑바로 펴고 앉아. 아침 식사 시간 강태준은 화상회의를 준비하면서 딸에게 명령했다. 미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를 바로 했다. 그녀는 이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가정부 이영희는 한숨을 참으며 미라의 접시에 계란 요리를 담았다. 미라 양, 오늘은 잘 먹어야 해요. 어제도 거의 안 드셨잖아요. 영희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미라는 접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오늘은 죽이 먹고 싶어요. 그 순간 강태준의 눈이 번쩍였다. 그는 브라질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 중이었지만 딸의 말을 놓치지 않았다. 갑자기 그는 일어서서 접시를 벽으로 던졌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규칙을 알잖아. 상을 차리면 먹는 거야. 선택권은 없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통제된 분노로 가득 찼다. 김 비서, 미라를 캐 사육장으로 데려가. 김 비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장님, 하지만 지금 당장. 강태준은 화상회의로 돌아가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죄송합니다. 사소한 집안일이었습니다. 계속하시죠. 미라는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비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따라갔다. 저택 뒤편에는 3마리의 벨기에 셰퍼드가 있는 별도의 구역이 있었다. 이 개들은 전직 군인 출신 보안 전문가들에 의해 훈련받았으며 저택의 경비를 담당했다. 미라가 개 사육장으로 들어갔을 때 김 비서는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다. 미라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있었다. 4시간 후에 올게. 김 비서가 속삭였다. 문이 닫히고 미라는 혼자 남겨졌다. 아니,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다. 3마리의 큰 개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장 큰 개가 으르렁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다. 미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괜찮아,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여기 있기 싫어. 기적같이 개의 으르렁거림이 멈췄다. 개는 고개를 기울이더니 조심스럽게 밀에게 다가왔다. 다른 2마리도 따라왔다. 미라는 손을 뻗어 가장 큰 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개는 그녀의 손길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저택 안에서는 영희가 안절부절 못하며 시계를 확인했다. 김 비서님, 미라 양이 벌써 3시간이나 저기 있어요. 제발 가서 데려와요. 김 비서는 망설였다. 사장님의 명령이. 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모를 거예요. 제발요.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마침내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히 개 사육장으로 향했다. 문을 열기 전 2 사람은 이상한 침묵을 느꼈다. 개들의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영희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떨고 있었다. 김 비서가 문을 열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미라는 3마리의 개들 사이에 앉아 있었다. 개들은 그녀를 보호하듯 둘러싸고 있었고 미라는 조용히 그들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가장 큰 개는 미라의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고 있었다. 미라 양. 영희가 놀라서 말했다. 미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빛이 있었다. 영희 아줌마, 이 친구들 정말 착해요.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그 순간 강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딸의 상태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가 문간에 서자 3마리의 개가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으르렁거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는 딸과 개들 사이의 이상한 유대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미라, 이리 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약간의 불안함이 묻어났다. 미라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개들의 머리를 한 번 더 쓰다듬고 아버지에게 걸어갔다. 개들은 그녀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저택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미라와 개들에 관한 이야기가 속삭임으로 퍼졌다. 일부는 이것이 미라의 어머니 한소연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소연은 2년 전 갑자기 사라졌고 그 이후로 그녀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되었다. 소연 여사님은 항상 미라 양이 특별하다고 하셨어요. 오래된 정원사가 부엌에서 속삭였다. 그녀는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다른 직원들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다. 강태준의 귀에 들어가면 모두가 공영에 처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늦게 미라의 방에서 이상한 빛이 새어나왔다. 영희가 확인하러 갔을 때 미라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라 양 왜 안 주무세요? 영희가 물었다. 미라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엄마가 오늘 밤에 별을 타고 나를 보러 온대요. 영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미라의 어머니는 공식적으로 장기 해외여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저택의 오래된 직원들은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다. 소연은 강태준의 통제적인 행동에 대해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공식 기록에는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되어 있었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다. 꿈을 꾸신 거예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미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엄마가 곧 나를 데리러 온대요. 하얀 말을 타고요. 영희는 미라의 이마에 손을 얹고 열이 있는지 확인했다. 정상이었다. 이제 주무세요, 미라 양. 내일 아침에 또 봐요. 영희는 방을 나서며 문을 살짝 닫았다. 복도에서 그녀는 최근에 고용된 미라의 새 가정교사인 박지연과 마주쳤다. 미라는 어때요? 지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영희는 망설였다. 지연은 한 달 전에 왔고 아직 저택의 모든 비밀을 알지 못했다.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다. 내일은 미라와 함께 공원에 가기로 했어요. 신선한 공기가 좋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허락하셨어요? 영희가 놀라서 물었다. 네, 놀랍게도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설득력이 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저택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일찍 사무실로 떠났고 미라는 지연과 함께 공원으로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희는 미라의 가방에 간식과 물병을 넣어주었다. 재미있게 놀다 와요, 미라 양. 미라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햇빛이 갑자기 구름 사이로 비치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영희 아줌마. 지연은 미라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들이 막 문을 나서려 할 때 김 비서가 급하게 나타났다. 박 선생님, 사장님께서 방금 전화하셨어요. 오늘 외출은 취소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곧 귀가하셔서 미라 양과 중요한 손님을 만나실 거랍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약속했어요. 미라도 정말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의 명령입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라는 조용히 지연의 손을 놓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녀의 어깨는 다시 무거워 보였다. 지연은 미라가 사라진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에 찬 빛이 있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은 중요한 사업 파트너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다. 미라는 완벽하게 차려입고 거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내 딸 미라입니다. 강태준이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미라 인사드려라. 미라는 배운 대로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미소를 지으며 밀에게 다가갔다. 정말 예쁜 아이군요. 몇 살이지? 3살입니다. 미라가 대답했다. 와, 말도 정말 잘하네요. 정말 특별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파트너가 감탄했다. 강태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네, 미라는 특별합니다. 그녀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저녁 식사 동안 미라는 완벽하게 행동했다. 그녀는 조용히 음식을 먹고 질문을 받았을 때만 대답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말발굽 소리 같았다. 미라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 엄마가 왔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 정전이 일어났다. 저택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미라를 향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미라는 사라지고 없었다. 강태준은 경악했다. 미라, 미라, 그가 소리쳤다. 직원들이 모두 달려왔다. 미라 양이 어디 있지? 영희가 물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다. 김 비서가 현관문을 확인하러 달려갔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가 소리쳤다. 모두가 밖으로 달려나갔다. 저택 앞 잔디밭에는 말발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달빛 아래 하얀 말 한 마리가 보였다. 말 위에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있었다. 하나는 작은 아이, 다른 하나는 성인 여성이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멀어지는 하얀 말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소연? 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이름이 나왔다. 그리고 그때 모두가 알아차렸다. 말을 타고 미라를 데리고 간 사람은 미라의 가정교사 박지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2년 전에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미라의 어머니 한소연이었다. 하얀 말이 숲속으로 사라지자 강태준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번호를 눌렀다. 윤 팀장, 비상 상황이다. 내 딸이 납치됐어. 모든 인력을 동원해 서울 외곽의 모든 도로를 봉쇄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언론에는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해. 이해했나? 저택. 안은 혼란스러웠다. 직원들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영희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당신도 알고 있었군요. 김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지연이 누구인지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한편 하얀 말은 빠르게 숲속 깊은 곳으로 달리고 있었다. 미라는 소연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엄마 맞아요? 미라가 소연의 얼굴을 만지며 물었다. 응, 내 사랑, 엄마야.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딸을 꼭 안았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 있을 거야. 말은 계속해서 달렸다. 그들 뒤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더 빨리 가야 해요. 소연이 말했다. 그녀는 말에게 속삭였고 놀랍게도 말은 마치 그녀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속도를 높였다. 그들은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소연은 이 순간을 위해 2년 동안 준비해왔다. 그녀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비밀리에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딸을 구할 준비가 되었다. 숲을 지나 그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농가가 있었고 한 여성이 문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시에 오셨네요. 여성이 말했다. 차가 준비되어 있어요. 소연은 미라를 안고 말에서 내렸다. 고마워요, 미경 씨. 그녀가 말했다. 하얀이를 잘 돌봐주세요. 하얀이는 소연이 타고 온 말의 이름이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 진행할게요. 그들은 뒷마당에 주차된 평범한 승용차에 올랐다. 미경은 소연에게 작은 가방을 건넸다. 여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요. 신분증, 현금, 그리고 다음 연락처입니다. 소연은 감사의 표정으로 가방을 받았다. 이 모든 도움 정말 고마워요. 미경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다른 아이들을 위해 해온 일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는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갔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그녀가 물었다.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야, 미라야. 소연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곳으로. 그들은 밤새 운전했다. 미라는 소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이 들었다. 소연은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강태준과의 결혼 생활, 그의 통제적인 행동, 그리고 결국 그녀가 도망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까지. 그녀는 미라를 두고 떠난 것을 항상 후회했다. 하지만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태준의 영향력은 너무 강했고 그녀 혼자서는 미라를 데리고 나올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움을 찾고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그녀의 딸은 다시 그녀의 품에 있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작은 해안 마을에 도착했다.
소연의 친구가 소유한 작은 별장이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의 새 집이야, 미라야. 소연이 잠에서 깬 딸에게 말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미라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바다다. 그녀가 기쁨에 차서 외쳤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미라가 이렇게 순수하게 기뻐하는 모습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 별장 안은 아늑했다. 작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곳은 안전했다. 소연의 친구들은 이 장소를 비밀리에 준비해두었다. 그 누구도, 심지어 강태준의 광범위한 정보망도 이곳을 찾을 수 없을 것이었다. 첫날 그들은 해변을 산책하고 조개를 모으고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겼다. 미라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처럼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다. 엄마, 저기 새들 봐요. 그녀가 하늘을 나는 갈매기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자유롭게 날 수 있어서 좋겠다. 소연은 딸의 말에 깊은 의미를 느꼈다. 너도 이제 자유로워, 미라야. 그녀가 말했다. 아무도 너를 다시 가두지 못할 거야. 그날 밤 미라가 잠든 후 소연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안전한 채널을 통해 네트워크의 다른 구성원들과 연락을 취했다. 미라와 함께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상황은 어떤가요? 곧 답장이 왔다. 강태준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색 중입니다. 경찰, 사설, 탐정, 심지어 정부 관계자들까지. 하지만 우리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메시지도 왔다. 미라의 사진이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아동 납치 사건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하지만 소연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미라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밀에게 새로운 일상을 소개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집 주변의 자연을 탐험하고 소연은 밀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미라는 놀라운 속도로 배웠다. 그녀의 눈에는 지식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엄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미라가 정원에서 작은 꽃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건 민들레야. 소연이 대답했다. 아주 강한 꽃이지. 어디서든 자랄 수 있고 바람이 불면 씨앗이 날아가서 새로운 곳에 뿌리를 내리지. 우리처럼요? 미라가 물었다. 소연은 놀라서 미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딸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 미라야, 정확히 우리처럼. 한 주가 지나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마을로 나가기 시작했다. 소연은 미라의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평범한 옷을 입혔다. 그들은 이제 김소연과 그녀의 딸 지민으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곳은 작은 마을이었고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조용한 휴가를 즐기러 오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소연은 미라가 다른 아이들과 놀 수 있도록 해주었다. 처음에 미라는 수줍어했지만 곧 그녀의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다른 아이들을 끌어들였다. 특히 그녀는 동물들과 특별한 유대감을 보였다. 마을의 유기견들이 그녀를 따라다녔고 심지어 평소에 사람들을 피하던 고양이들도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민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마을의 노인이 소연에게 말했다. 동물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순수한 영혼을 알아보지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자라고 있었다. 미라의 이런 특별함이 그들의 위치를 노출시킬까 두려웠다. 그러나 그녀는 딸의 행복을 위해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강태준이 분노에 차 있었다. 그의 사무실 벽은 미라의 사진과 가능한 위치를 표시한 지도로 가득 찼다.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그가 윤 팀장에게 소리쳤다. 전국의 모든 리소스를 동원했는데 한 여자와 어린아이를 찾지 못해? 윤 팀장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장님, 그들은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있어요.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흔적도 없습니다. 강태준은 책상을 세게 쳤다. 소연은 그럴 능력이 없어. 누군가 돕고 있다는 거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얼굴을 들었다. 박지연의 배경을 다시 조사해. 그녀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아내. 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조사 중입니다. 그녀의 신원은 완벽하게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박지연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렇다면 누구지? 소연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연결됐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 사장님 영희 씨가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강태준이 빠르게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그녀가 미라 양이 학대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 사육장 사건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어요. 강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 여자를 당장 해고해.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해 명예훼손으로. 비서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집단 증언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데? 강태준이 날카롭게 물었다. 저택 내부의 비밀 녹화 영상입니다. 미라 양을 벌주는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강태준은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저택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통제 하에 있다고 생각했다. 누군가가 그 시스템에 침입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다. 모든 미디어 채널을 통제해 이 이야기가 퍼지기 전에 막아야 해. 그가 명령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불안감이 묻어났다. 다시 해안마을로 돌아가면 소연은 노트북으로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시작됐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창밖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다. 미라는 해변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소연은 그 순간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 어려운 싸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미라가 있었고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강력한 네트워크가 있었다. 저녁이 되자 소연은 미라를 불렀다. 미라야, 저녁 먹으러 와. 미라는 기쁘게 달려왔다. 그녀의 뺨은 햇빛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바다에서 수영도 했어요. 소연은 미라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우리 딸. 이제 손 씻고 저녁 먹자. 그들이 식탁에 앉았을 때 미라가 갑자기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소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이 질문이 언젠가 올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아빠는 지금 자기 집에 있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를 찾고 있을 거야. 찾으면 안 돼요? 미라의 눈은 순수한 궁금증으로 가득 찼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미라야, 아빠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 너무 통제하려고 해. 그건 사랑이 아니야.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걔들처럼요? 그들도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제가 사랑해주니까 달라졌어요. 소연은 미라의 순수한 통찰력에 놀랐다. 그래, 비슷해. 하지만 사람들은 더 복잡해. 때로는 변하기 어려워.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아빠도 언젠가 변할 수 있을까요? 소연은 미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모르겠어, 미라야.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행복하게. 식사를 마친 후 소연은 미라를 재우기 위해 침대로 데려갔다. 그녀는 밀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작은 새에 관한 이야기였다. 미라는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엄마, 나도 저 새처럼 자유롭게 날 수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미라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이제 너는 자유로우니까. 미라가 잠든 후 소연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강태준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그는 아동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소연은 결심에 찬 표정으로 답장을 썼다. 나는 준비되어 있어요. 미라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녀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미라도 같은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일찍 일어나 해변으로 나갔다.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멀리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는 엄마.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미라가 해변을 따라 뛰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 하얀 말 한 마리가
자유롭게 달리고 있었다. 바로 하얀이였다. 소연은 놀라서 일어섰다. 어떻게 하얀이가 여기 있을 수 있지? 그때 그녀는 미경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기억했다. 하얀이가 미라를 찾아갈 거예요.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소연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 미라의 특별한 능력은 계속해서 그녀를 놀라게 했다. 미라는 기쁨에 찬 얼굴로 소연에게 달려왔다. 엄마, 하얀이가 우리를 찾아왔어요. 제가 꿈에서 부르니까 왔어요. 소연은 미라를 안아들었다. 그래 미라야, 하얀이는 정말 특별한 말이구나. 하얀이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하얀 갈기는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그는 미라 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다.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하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하얀이, 우리를 도와줘서. 하얀이가 부드럽게 울었다. 소연은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다. 그녀의 딸은 정말 특별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이 그들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하얀이의 등장은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미라의 특별한 능력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날 아침부터 이례적으로 붐볐다. 강태준의 아동 양육권 청구 소송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안으로는 엄선된 방청객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강태준은 최고의 법률팀을 고용했다. 그의 수석 변호사 정재훈은 서울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온마이스 양육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다. 반면 소연의 법률 대리인은 아동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젊은 변호사 김지원이었다. 겉보기에 이것은 불공평한 싸움처럼 보였다. 법정이 개정되자 판사 이수진이 입장했다. 그녀는 엄격함과 공정함으로 유명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강태준 씨가 그의 전 부인 한소연 씨에 대해 제기한 아동 유괴 혐의와 그의 딸 강미라의 양육권 청구 건입니다. 정재훈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강태준 씨의 전 부인이 법적 절차 없이 그들의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 유괴입니다. 강태준 씨는 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즉각적인 귀환과 완전한 양육권을 요청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법정을 둘러보았다. 강태준 씨는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지역사회의 후원자입니다. 그는 딸에게 최고의 교육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반면 한소연 씨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후 은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에 해롭습니다. 김지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해 있습니다, 판사님. 상대 측 변호사는 증거 없이 의뢰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발언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의가 받아들여집니다. 정 변호사님, 증거에 기반한 발언만 해주십시오. 정재훈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계속했다. 저희는 강태준 씨가 훌륭한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안정적이고 딸은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강미라를 아버지에게 임시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김지원의 차례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바라보았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양육권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아이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들었다. 저희는 강태준 씨가 딸에게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가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파일에는 강태준의 전 직원들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영희 씨, 전 가정부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강태준 씨가 3살 된 딸을 훈육이라는 명목 해계 사육장에 가두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지원은 태블릿을 들어 보였다. 또한 저희는 저택 내부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미라가 겪은 정서적 학대의 패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재훈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불법적으로 획득된 것입니다.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이 영상의 출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변호사님? 김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영상들은 강태준 씨의 보안 시스템에서 합법적으로 획득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아동학대의 증거를 목격했을 때 이를 보존했습니다. 이는 아동보호법에 따른 그녀의 의무입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다. 영상의 출처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증거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원은 계속했다. 추가로 저희는 미라의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아동심리학자 박서연 박사가 미라를 평가했고 그녀가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그녀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재훈이 다시 일어났다. 이 평가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강태준 씨는 이 평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편향된 증거입니다. 김지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평가는 미라가 어머니와 함께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는 적법했습니다. 강태준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정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발언했다. 판사님, 저희도 미라의 심리평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전문가에 의해서요. 판사는 이를 고려한 후 동의했다. 허가합니다. 하지만 평가는 중립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양측 법률 대리인이 참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김지원은 한소연을 증인으로 불렀다. 소연은 화상 연결을 통해 출석했다. 그녀의 위치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한소연 씨, 왜 남편을 떠나 딸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습니까? 김지원이 물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남편의 통제적인 행동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고 그것은 밀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3살 된 아이에게 감정 표현을 금지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다. 제가 처음 떠났을 때 저는 미라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의 영향력이 너무 컸고 그는 법적으로 저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안전한 곳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미라를 구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김지원이 물었다. 저는 아이들의 목소리라는 단체와 연결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법적 조언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고 결국 미라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을 도왔습니다. 정재훈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한소연 씨, 당신은 법적 절차 없이 딸을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소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딸이 위험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도했다면 강태준은 그의 영향력을 사용해 저를 막았을 것입니다. 저는 미라의 안전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태준 씨가 위험한 부모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재훈이 물었다. 그가 미라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물리적 폭력만이 학대의 형태는 아닙니다. 강태준은 감정적, 심리적으로 미라를 학대했습니다. 3살 된 아이를 개 사육장에 가두는 것은 학대입니다. 아이에게 끊임없이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학대입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소연의 진술은 강력했다. 다음 증인은 이영희였다. 그녀는 10년 동안 강태준의 저택에서 일했고 미라가 태어난 이후로 그녀를 돌봤다. 이영희 씨, 강태준 씨의 가정에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김지원이 물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가 사라진 후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강태준 씨는 밀에게 점점 더 엄격해졌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영희는 개 사육장 사건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미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연 선생님, 아니 소연 씨가 접근했을 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재훈의 반대 신문 동안 그는 영희의 신뢰성을 공격했다. 당신은 해고된 후 보복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영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라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첫날 공판이 끝날 무렵 판사는 다음 공판 날짜를 정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미라의 심리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미라는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법정 밖에서 언론은 이 사건에 열광했다. 재벌 총수의 가정 비극이라는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미라를 위한 정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법률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지? 그가 물었다. 정재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영상 증거가 특히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불법적으로 획득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다면 강태준은 책상을 쳤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타협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정재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공동, 양육권을 요청하고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타협?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때로는 전략적 후퇴가 필요합니다. 정재훈이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이 당신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요.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제국이 흔들리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이 스캔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었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모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라는 그의 딸이었다. 그의 소유였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소연은 해안마을의 별장에서 김지원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잘 진행되었어요. 김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소연은 창밖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하얀이와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미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미라의 심리평가입니다. 김지원이 말했다. 강태준 측의 전문가가 참여할 것입니다. 미라를 준비시켜야 해요. 소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라가 그 평가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직 어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곳에 있을 것이고 미라의 복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소연은 밀에게 다가갔다. 미라야, 엄마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어. 미라는 하얀이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곧 우리는 서울에 있는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해. 거기서 너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야. 그들은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해. 미라의 눈이 커졌다. 아빠도 거기 있을까요? 소연은 미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 아빠는 거기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아빠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네가 아빠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엄마랑 하얀이랑 함께. 소연은 미라를 안아주었다. 알아, 미라야. 엄마도 그러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해요? 미라가 물었다. 소연은 미라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진실만 말하면 돼, 미라야.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기억하는 대로. 그게 가장 중요해.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평가와 그것이 밀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했다. 만약 강태준이 이긴다면, 만약 그들이 미라를 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면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새벽녘 그녀는 결국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얀 말을 타고 끝없는 초원을 달리는 미라를 보았다. 미라는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소연은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새겼다. 그것은 그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소연은 새로운 결의로 일어났다. 그녀는 미라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미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음 날 김지원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왔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법원이 개 사육장 영상을 증거로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전직 직원들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 씨.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지원이 주의를 줬다. 강태준은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PR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 유명인들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소연은 화가 났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강태준은 항상 영향력과 돈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미라의 웃음소리와 자유로운 영혼이 있었다. 그것은 어떤 PR 캠페인보다 강력했다. 소연은 미라를 불렀다. 미라야,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니? 미라는 기쁘게 뛰어왔다. 하얀이랑 바다에 가고 싶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함께 바다로 향했다. 하얀이는 이제 그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우아함과 미라와의 특별한 유대에 감탄했다. 바다에서 미라는 파도와 함께 뛰놀았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퍼졌다. 소연은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그것은 그녀가 싸우는 이유였다. 그녀의 딸의 자유와 행복. 갑자기 미라가 달려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슬퍼 보여요. 소연은 미라의 통찰력에 놀랐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괜찮아, 미라야. 엄마는 그냥 생각이 많았을 뿐이야. 아빠에 대해서요? 미라가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에 대해서.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아빠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있고 싶다고, 제가 행복하다고. 소연은 미라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미라야.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거야. 저는 할 수 있어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얀이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소연은 미라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딸은 정말 특별했다. 어쩌면 미라의 순수한 진실이 강태준의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녁이 되자 소연은 김지원에게 미라의 결심을 전했다. 미라가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 해요. 그녀가 여기서 행복하다고, 여기 있고 싶다고요. 김지원은 잠시 생각했다.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태준은 미라를 조종하려 할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미라는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이 판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김지원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음 공판에서 미라의 증언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폐쇄된 환경에서 판사와 양측 변호사만 참석한 상태로요. 소연은 동의했다. 그녀는 미라가 대중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큰 부담일 것이다. 다음 날 소연은 미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했다. 너는 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야. 그리고 아빠의 변호사와 엄마의 변호사도 있을 거야. 그들은 너에게 질문을 할 거고 너는 진실을 말하면 돼. 미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준비됐어요, 엄마. 소연은 미라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녀의 딸은 이미 어른스러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그녀는 강태준과의 결혼 생활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해왔다. 통제, 감정적 학대,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도망치기로 결심한 순간까지. 이 일기장은 그녀의 마지막 카드였다. 만약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그녀는 이 내용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미래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소연은 달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미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기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날 아침부터 이례적으로 붐볐다. 강태준의 아동 양육권 청구 소송 첫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법정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안으로는 엄선된 방청객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강태준은 최고의 법률팀을 고용했다. 그의 수석 변호사 정재우는 서울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혼 및 양육권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다. 반면 소연의 법률 대리인은 아동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젊은 변호사 김지원이었다. 겉보기에 이것은 불공평한 싸움처럼 보였다. 법정이 개정되자 판사 이수진이 입장했다. 그녀는 엄격함과 공정함으로 유명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강태준 씨가 그의 전 부인 한소연 씨에 대해 제기한 아동 유괴 혐의와 그의 딸 강미라의 양육권 청구 건입니다. 정재훈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은 매우 단순합니다. 강태준 씨의 전 부인이 법적 절차 없이 그들의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 유괴입니다. 강태준 씨는 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즉각적인 귀환과 완전한 양육권을 요청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법정을 둘러보았다. 강태준 씨는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지역사회의 후원자입니다. 그는 딸에게 최고의 교육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왔습니다. 반면 한소연 씨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후 은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에 해롭습니다. 김지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판사님. 상대 측 변호사는 증거 없이 의뢰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발언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의가 받아들여집니다. 정 변호사님, 증거에 기반한 발언만 해주십시오. 정재훈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계속했다. 저희는 강태준 씨가 훌륭한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은 안정적이고 딸은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강미라를 아버지에게 임시로 돌려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김지원의 차례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바라보았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양육권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아이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들었다. 저희는 강태준 씨가 딸에게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가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강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파일에는 강태준의 전 직원들의 증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영희 씨, 전 가정부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강태준 씨가 3살 된 딸을 훈육이라는 명목에 개사육장에 가두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지원은 태블릿을 들어 보였다. 또한 저희는 저택 내부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들은 미라가 겪은 정서적 학대의 패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재훈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에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불법적으로 획득된 것입니다.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이 영상의 출처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 변호사님. 김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영상들은 강태준 씨의 보안 시스템에서 합법적으로 획득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보안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아동학대의 증거를 목격했을 때 이를 보존했습니다. 이는 아동보호법에 따른 그녀의 의무입니다. 판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다. 영상의 출처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증거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원은 계속했다. 추가로 저희는 미라의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아동심리학자 박서연 박사가 미라를 평가했고 그녀가 장기간의 정서적 학대로 인한 트라우마 증상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그녀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정재훈이 다시 일어났다. 이 평가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강태준 씨는 이 평가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편향된 증거입니다. 김지원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평가는 미라가 어머니와 함께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는 적법했습니다. 강태준은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정재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발언했다. 판사님, 저희도 미라의 심리평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전문가에 의해서요. 판사는 이를 고려한 후 동의했다. 허가합니다. 하지만 평가는 중립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양측 법률 대리인이 참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김지원은 한소연을 증인으로 불렀다. 소연은 화상 연결을 통해 출석했다. 그녀의 위치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한소연 씨, 왜 남편을 떠나 딸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습니까? 김지원이 물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남편의 통제적인 행동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고 그것은 밀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3살 된 아이에게 감정 표현을 금지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다. 제가 처음 떠났을 때 저는 미라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의 영향력이 너무 컸고 그는 법적으로 저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안전한 곳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미라를 구할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김지원이 물었다. 저는 아이들의 목소리라는 단체와 연결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법적 조언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고 결국 미라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을 도왔습니다. 정재훈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한소연 씨, 당신은 법적 절차 없이 딸을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소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딸이 위험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도했다면 강태준은 그의 영향력을 사용해 저를 막았을 것입니다. 저는 미라의 안전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태준 씨가 위험한 부모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재훈이 물었다. 그가 미래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물리적 폭력만이 학대의 형태는 아닙니다. 강태준은 감정적, 심리적으로 미라를 학대했습니다. 3살 된 아이를 개 사육장에 가두는 것은 학대입니다. 아이에게 끊임없이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학대입니다. 법정은 조용해졌다. 소연의 진술은 강력했다. 다음 증인은 이영희였다. 그녀는 10년 동안 강태준의 저택에서 일했고 미라가 태어난 이후로 그녀를 돌봤다. 이영희 씨, 강태준 씨의 가정에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김지원이 물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소연 씨가 사라진 후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강태준 씨는 미래에게 점점 더 엄격해졌고 그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영희는 개사육장 사건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미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박지연 선생님, 아니 소연 씨가 접근했을 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재훈의 반대 신문 동안 그는 영희의 신뢰성을 공격했다. 당신은 해고된 후 보복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영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해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라를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첫날 공판이 끝날 무렵 판사는 다음 공판 날짜를 정했다. 다음 공판에서는 미라의 심리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미라는 현재 상태를 유지합니다. 법정 밖에서 언론은 이 사건에 열광했다. 재벌 총수의 가정 비극이라는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미라를 위한 정의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되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법률팀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지? 그가 물었다. 정재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영상 증거가 특히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불법적으로 획득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공개된다면 강태준은 책상을 쳤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타협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정재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공동, 양육권을 요청하고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타협?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때로는 전략적 후퇴가 필요합니다. 정재훈이 말했다. 특히 이 사건이 당신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요.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제국이 흔들리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이 스캔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었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모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미라는 그의 딸이었다. 그의 소유였다.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소연은 해안마을의 별장에서 김지원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잘 진행되었어요. 김지원이 말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소연은 창밖으로 미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하얀이와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미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미라의 심리평가입니다. 김지원이 말했다. 강태준 측의 전문가가 참여할 것입니다. 미라를 준비시켜야 해요. 소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라가 그 평가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직 어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곳에 있을 것이고 미라의 복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통화가 끝난 후 소연은 미래에게 다가갔다. 미라야, 엄마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어. 미라는 하얀이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곧 우리는 서울에 있는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해.
거기서 너는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야. 그들은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해. 미라의 눈이 커졌다. 아빠도 거기 있을까요? 소연은 미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아니, 아빠는 거기 없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아빠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은 네가 아빠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엄마랑 하얀이랑 함께. 소연은 미라를 안아주었다. 알아, 미라야. 엄마도 그러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해요? 미라가 물었다. 소연은 미라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진실만 말하면 돼, 미라야.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기억하는 대로. 그게 가장 중요해. 그날 밤 소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평가와 그것이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했다. 만약 강태준이 이긴다면, 만약 그들이 미라를 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면 그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새벽녘 그녀는 결국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하얀 말을 타고 끝없는 초원을 달리는 미라를 보았다. 미라는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다. 소연은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새겼다. 그것은 그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소연은 새로운 결의로 일어났다. 그녀는 미라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미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다음 날 김지원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이 왔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법원이 개사육장 영상을 증거로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다른 전직 직원들도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 씨.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지원이 주의를 줬다. 강태준은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PR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 유명인들이 그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소연은 화가 났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강태준은 항상 영향력과 돈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미라의 웃음소리와 자유로운 영혼이 있었다. 그것은 어떤 PR 캠페인보다 강력했다. 소연은 미라를 불렀다. 미라야,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니? 미라는 기쁘게 뛰어왔다. 하얀이랑 바다에 가고 싶어요. 좋아, 그렇게 하자.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함께 바다로 향했다. 하얀이는 이제 그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우아함과 미라와의 특별한 유대에 감탄했다. 바다에서 미라는 파도와 함께 뛰놀았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퍼졌다. 소연은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그것은 그녀가 싸우는 이유였다. 그녀의 딸의 자유와 행복. 갑자기 미라가 달려와 소연의 손을 잡았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슬퍼 보여요. 소연은 미라의 통찰력에 놀랐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괜찮아, 미라야. 엄마는 그냥 생각이 많았을 뿐이야. 아빠에 대해서요? 미라가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빠에 대해서.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아빠에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있고 싶다고. 제가 행복하다고. 소연은 미라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미라야.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거야. 저는 할 수 있어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얀이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소연은 미라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딸은 정말 특별했다. 어쩌면 미라의 순수한 진실이 강태준의 차가운 마음도 녹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녁이 되자 소연은 김지원에게 미라의 결심을 전했다. 미라가 아버지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 해요. 그녀가 여기서 행복하다고, 여기 있고 싶다고요. 김지원은 잠시 생각했다.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태준은 미라를 조종하려 할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미라는 생각보다 강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이 판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김지원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다음 공판에서 미라의 증언을 요청하겠습니다. 하지만 폐쇄된 환경에서 판사와 양측 변호사만 참석한 상태로요. 소연은 동의했다. 그녀는 미라가 대중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큰 부담일 것이다. 다음 날 소연은 미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했다. 너는 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야.
그리고 아빠의 변호사와 엄마의 변호사도 있을 거야. 그들은 너에게 질문을 할 거고 너는 진실을 말하면 돼. 미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준비됐어요, 엄마. 소연은 미라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녀의 딸은 이미 어른스러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소연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그녀는 강태준과의 결혼 생활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해왔다. 통제, 감정적 학대,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도망치기로 결심한 순간까지. 이 일기장은 그녀의 마지막 카드였다. 만약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그녀는 이 내용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밀에게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소연은 달을 바라보며 기도했다. 미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기를. 2년 후 해안 마을의 봄은 더욱 아름다웠다. 소연의 별장은 이제 완전한 집이 되었고 정원에는 다양한 꽃들이 만발했다. 미라는 이제 5살이 되었고 그녀의 특별한 능력은 더욱 강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동물 속삭이는 아이라고 불렀다. 아픈 동물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밀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놀라운 직관으로 동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치유했다. 소연은 작은 상담소를 열었다. 그녀는 학대받는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를 상담하며 가정 내 정서적 학대의 징후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녀의 경험은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강태준은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왔지만 점차 더 자주 오게 되었다. 그는 서울의 대저택을 팔고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마련했다. 놀랍게도 그는 사업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단을 설립했다. 아버지가 또 오셨어요. 미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기쁘게 외쳤다. 소연은 부엌에서 나와 창가로 다가갔다. 강태준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하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태준과 하얀이는 이제 친구가 되었다. 놀랍게도 하얀이는 강태준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종종 함께 해변을 산책했다. 아빠! 미라가 문을 열고 달려나갔다. 강태준은 딸을 안아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있었다. 2년 전의 차갑고 통제적인 사업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미라야, 보고 싶었어. 그가 말했다. 나도요, 아빠. 미라가 대답했다. 하얀이도 아빠 보고 싶어 했어요. 매일 아빠 집 쪽을 바라봤거든요. 강태준은 하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하얀이가 보고 싶었어. 소연이 문간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라가 강태준의 삶에 가져온 변화에 계속해서 놀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태준 씨. 그녀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소연 씨. 강태준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없던 따뜻함이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미라가 신이 나서 말했다.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어요. 제가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강태준은 미라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오늘 온 거야. 네 발표를 꼭 보고 싶었거든.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식탁에서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소연은 자신의 상담소에 대해 이야기했고 강태준은 그의 교육재단의 최근 프로젝트에 대해 말했다. 미라는 학교에서의 모험과 새로운 친구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식사 후 미라는 하얀이와 함께 정원에서 놀러 갔다. 소영과 강태준은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미라는 정말 잘 자라고 있어요. 소연이 말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강태준이 동의했다. 그녀의 능력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동물들의 생각을 거의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항상 특별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기만 하면 돼요.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 깨닫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미라와 당신에게 한 일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소연은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변했어요, 태준 씨. 그리고 미라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저도 그래요. 강태준의 눈에 감사의 빛이 스쳤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통제적이고 냉혹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변할 수 있어요. 소연이 말했다. 미라가 늘 말하듯이 개들도 변했잖아요. 그들은 함께 웃었다.
오전 동안 강태준은 미라와 함께 해변을 산책했다. 미라는 조개를 모으고 갈매기들에게 인사하고 때로는 멈춰 서서 모래 위에 귀를 기울였다. 무슨 소리를 듣고 있니? 강태준이 궁금해했다. 바다의 이야기요. 미라가 대답했다. 바다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들어보세요, 아빠. 강태준은 미라를 따라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점차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모래가 움직이는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자연의 교향곡 같았다. 들려요? 미라가 물었다. 응, 들려. 강태준이 놀라서 대답했다. 정말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것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미라가 지혜롭게 말했다. 우리가 듣기만 하면 돼요. 강태준은 딸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연과 연결된 특별한 영혼이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연은 미라의 발표회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다. 미라는 특별한 드레스를 입고 동물 그림들로 가득한 작은 발표 자료를 들고 있었다. 준비됐니, 미라야? 소연이 물었다. 네, 엄마. 미라가 대답했다. 모두 제 이야기를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틀림없이 그럴 거야. 강태준이 자신감 있게 말했다. 너는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함께 마을의 작은 학교로 향했다. 학교 강당은 이미 학부모들과 마을 주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미라의 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발표회가 시작되고 미라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작은 단상에 올라갔다. 처음에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곧 자신감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라입니다. 그녀가 시작했다. 오늘 저는 동물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는 동물들과의 특별한 경험 하얀이와의 만남,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녀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당은 조용했다. 모든 사람들이 미라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동물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요. 미라가 말을 이어갔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용서, 그리고 자유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제 부모님도 그것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더 행복해요.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소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함께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미라는 환하게 웃으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정말 잘했어, 미라야. 소연이 딸을 안아주었다. 내 이야기는 정말 특별했어. 강태준도 미라를 안아주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다.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밀에게 다가와 축하해 주었다. 마을의 노인 한 분이 특히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미라야, 네오는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구나. 그 선물로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미라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모든 생명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소연의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다. 테이블 위에는 미라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식사 중에 강태준이 목을 가다듬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연과 미라가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서울의 사업을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라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정말이요, 아빠? 이제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미라야. 아빠는 이제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소연 씨? 소연은 잠시 생각했다. 2년 전 그녀는 이런 상황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물론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미라는 두 부모가 모두 필요해요. 미라는 기쁨에 차서 박수를 쳤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강태준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해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그날 밤 미라가 잠든 후 소연과 강태준은 베란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소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저도 그래요. 강태준이 대답했다. 미라, 그리고 당신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이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통제와 완벽함에 집착했던 이유를 이제 이해합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소연은 이해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미라는 우리 모두를 치유했어요. 강태준이 말했다. 그녀의 순수함과 사랑이.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미라는 특별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두 부모의 사랑을 모두 받으며 자랄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이가 정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좋은 아침, 하얀이. 그녀가 말에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사했다. 하얀이가 부드럽게 울며 그녀를 맞이했다. 알아, 이제 모든 게 좋아졌지? 미라가 속삭였다. 엄마와 아빠가 이제 함께 있어. 우리 모두 행복해. 하얀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미라는 하얀이의 등에 올라탔다. 그들은 천천히 해변으로 향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해변에서 미라는 하얀이에게서 내려와 모래 위에 앉았다. 그녀는 작은 조개 껍데기를 집어들고 귀에 대었다. 들려? 그녀가 하얀이에게 물었다. 바다의 이야기, 자유와 사랑의 이야기. 하얀이는 미라 옆에 누웠다. 그들은 함께 일출을 바라보았다. 미라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특별한 선물, 동물들과의 연결, 그리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도울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라는 마을의 다른 아이들이 학교로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 중 몇몇이 밀에게 손을 흔들었다. 미라야, 같이 가자, 그들이 외쳤다. 미라는 하얀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친구들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함께 웃으며 학교로 향했다. 소연과 강태준은 집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미라는 정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소연이 말했다. 네, 그녀는 강해요. 강태준이 동의했다. 우리 딸처럼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이제 뒤로 하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미라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선생님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미라야, 오늘 특별한 수업이 있어. 우리는 자연과 동물들에 대해 배울 거야. 네가 친구들에게 네 경험을 나눠주면 어떨까? 미라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 제가 하얀이와 다른 동물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교실에서 미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나누었다. 그녀는 동물들과 이야기하는 방법,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중요성에 대해 말했다. 아이들은 미라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아이들이 밀에게 다가왔다. 미라야, 우리도 동물들과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쳐 줄래? 한 아이가 물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가장 중요한 건 마음으로. 듣는 거야.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날 오후 미라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들은 하얀이를 만나고 미라가 어떻게 동물들과 소통하는지 배웠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미라의 지도 아래 점차 동물들과의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다. 소연은 아이들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미라가 자신의 선물을 다른 아이들과 나누는 모습에 감동했다. 미라는 단순히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능력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도 자연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였다. 저녁이 되자 친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미라, 소연, 그리고 강태준은 정원에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하얀이는 가까이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오늘 어땠니, 미라야? 강태준이 물었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빠. 미라가 대답했다. 제 친구들도 이제 동물들의 목소리를 조금씩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네가 정말 좋은 선생님인가 보구나. 소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언젠가 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거야. 미라는 생각에 잠겼다. 엄마, 아빠, 저는 커서 동물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물들과 이야기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요. 강태준은 미라의 손을 잡았다. 그건 정말 훌륭한 꿈이구나, 미라야. 아빠가 도와줄게. 엄마도, 소연이 덧붙였다. 우리는 네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할 거야. 미라는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부모님,
특별한 친구 하얀이,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선물이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미라는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앞으로 그녀가 만날 모든 동물들, 도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눌 모든 이야기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라는 별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별님, 제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저는 이 선물을 잘 사용할게요. 모든 생명체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녀는 창을 닫고 침대로 향했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모험, 새로운 배움, 그리고 새로운 연결의 날. 미라는 그것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 하얀이와 함께 끝없는 초원을 달리고 있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리고 그것은 단지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라의 현실이었다.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창조한 현실, 순수한 마음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으로.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이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른 말들도 있었다. 갈색, 검은색, 회색 말들이 하얀이 주위에 모여 있었다. 미라는 눈을 비비며 다시 바라보았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엄마, 아빠, 와서 보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소연과 강태준이 서둘러 미라의 방으로 왔다. 무슨 일이니, 미라야? 소연이 물었다. 저기 봐요. 미라가 창밖을 가리켰다. 그들도 놀라서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강태준이 말했다. 하얀이가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미라가 기쁘게 말했다. 그들도 저를 만나고 싶대요. 소연과 강태준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미라의 능력이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미라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말들은 그녀를 보자 부드럽게 울었다. 미라는 각 말에게 다가가 인사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들과 소통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미라가 부모님에게 말했다. 더 많은 동물들이 올 거예요.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왔대요. 소연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물었다. 어떤 도움이니, 미라야? 치유의 도움이요. 미라가 단순하게 대답했다.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특히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요. 강태준의 눈이 빛났다. 그래, 그건 정말 훌륭한 생각이구나. 우리는 이 말들과 함께 치유센터를 만들 수 있어.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장소를. 소연도 흥분했다. 그래요, 제 상담소와 연계할 수 있어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말들과 교감하며 치유될 수 있도록요. 미라는 기쁨에 차서 박수를 쳤다. 그게 바로 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들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날부터 그들의 삶은 새로운 목적으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그의 재단을 통해 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다. 소연은 그녀의 심리상담 경험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그리고 미라는 동물들과 아이들 사이의 연결 다리 역할을 했다. 몇 개월 후 하얀이의 집이라는 이름의 치유센터가 문을 열었다. 마을 외곽의 넓은 부지에 지어진 이 센터는 상처받은 아이들이 말들과 교감하며 치유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다. 센터가 개장한 첫날, 미라는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서울에서 온 8살 소녀 지민이었다. 지민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안녕, 지민아. 미라가 부드럽게 인사했다. 내 이름은 미라야. 오늘 너에게 특별한 친구를 소개해줄게. 지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라는 지민을 하얀이에게 데려갔다. 이건 하얀이야. 그는 정말 특별한 말이야. 그리고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지민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하얀이의 부드러운 눈빛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미라의 지도 아래 지민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하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놀랍게도 지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그녀의 미소였다. 소연과 강태준은 거리를 두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미라의 선물은 정말 놀라워요. 소연이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단순히 동물들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열 수 있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딸은 정말 특별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 선물을 세상과 나누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다.
하얀이의 집은 전국에서 주목받는 치유센터가 되었다. 학대받은 아이들,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 그리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치유를 찾았다. 미라는 성장하면서 더욱 특별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단순히 동물들과 소통하는 것을 넘어 동물들의 치유력을 활용해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무조건적인 사랑은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강태준과 소연은 미라의 여정을 지원하며 그들 자신도 변화하고 성장했다. 강태준은 이전의 통제적인 사업계에서 아이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싸우는 열정적인 옹호자로 변모했다. 소연은 더 많은 부모들에게 건강한 양육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작은 해안 마을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이제 전국적인 움직임이 되었다. 하얀이의 집을 모델로 한 치유센터들이 여러 지역에 설립되었고, 미라의 방법론은 아동 심리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 미라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방법을 책으로 출판했다. 말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아이들이 동물들과 소통하고 자연과 연결되는 방법을 가르쳤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미라, 소연 그리고 강태준은 여전히 작은 해안 마을에 살았다. 그들의 삶은 바쁘지만 충만했다. 매일 아침 미라는 하얀이와 함께 해변을 달렸다. 그리고 매일 밤 그들은 함께 별을 바라보았다. 미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사랑, 용서, 그리고 자유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감을 줄 것이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미라는 하얀이와 함께 언덕 위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하얀이, 우리 정말 멀리 왔지. 미라가 속삭였다. 하얀이는 부드럽게 울며 대답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맞아, 이건 시작에 불과해. 우리 앞에는 더 많은 모험이 기다리고 있어.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거야, 항상. 그날 밤 미라는 새로운 꿈을 꾸었다. 그녀는 하얀이와 함께 하늘을 나는 꿈이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그리고 한계 없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미라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선물을 가진 소녀, 하얀 말, 그리고 그들의 놀라운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자유와 사랑의 이야기, 무조건적인 용서와 치유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마음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미라와 하얀이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저희는 이와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들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